지금 우리 과학기술 연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저는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오늘 장관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제가 안 본 사이에 좀 얼굴이 좀 두꺼워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창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과기부 장관으로서 역사와 기록에 남는 일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직무유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기본법 12조 2에 정해진 6월 30일까지 예산 조정안을 만들어서 과기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하셨어요? 그 기재부 장관이겠죠. 기재부 장관에게 예. 통보하셨어요? 사실상 저희가 아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내용적으로는 못했죠. 같이 협의를 했고요. 안은 이제 어찌됐든 이 법은 지금 강행 조항 아닙니까? 이비 조항이 아니에요. 예.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강행 조항을 예. 못 지켰으면 직무유기죠, 이게. 장관님이 지금 이 역대 장관 중에 이 기한을 놓친 장관이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조금씩 늦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늦었죠? 이게 우리가 8월 2개월 됐나요? 늦었죠, 2개월. 그러면 어찌됐든 법이 정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이권 카르텔, 나눠먹기, 갈라먹기. 그런데 우리 과기부가 원안에 제출했던 이 예산 조정안 원안이 있습니다. 그 원안이 결국은 운영위까지만 통과되고 말았죠. 그 원안에 보면요. 어떠한 갈라먹기, 나눠먹기가 없어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났는데 6월 28일 대통령 국가전략재정회의 한마디에 예산이 얼마가 떨어지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과 질적 성장에서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장관님이 벌써 지금 이 장관에 되신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 비효율적인 부분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 안 고치고 뭐 했습니까? 그걸 전혀 안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이권 카르텔이 그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장관님이 지금 예산을 늘려서 되겠습니까? 아니,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제도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난 게 없잖아. 그게 결국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도를 예를 들면은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바로 효과가 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대통령은 바로 알아서 이권 카르텔이 있고 갈라먹기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장관은 그걸 모르셨어요? 그거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냥 몇 조씩 깎아서 우리 연구 이 R&D 여기 완전 핵폭탄을 터뜨려도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 고민을 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거 대통령님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아니면 대통령 말이 맞다면 직무유기를 한 거고요.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장관님 개인의 고민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장관님이 액션을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셨어요? 예, 하여간 논의는 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논의는 했고요. 아니 대통령이 현장에도 안 계신 대통령이 현장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여기 과기부의 이 관료들 그다음에 장관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늘렸습니까? 그동안 많은 우리 의원님 역대 의원님도 그랬고 또 언론에도 그랬고 또 심지어 가기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면 들었으면 실천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실질적으로 이제 새 정부 그리고 나서 첫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앞으로 이제 연구다운 연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 나눠먹기, 갈라먹기 이렇게 큰 엄청난 지금 비리를 이야기하셨고 그로 인해서 과학기술계는 전부 다 지금 비리 집단이 됐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저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통령 말씀하고 나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 과음이 걷어내고 그리고 제도를 혁신해서 이권 카르텔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권 카르텔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권 카르텔 물어보면 누적된 비효율이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렇게 이렇게 뭐 얼마 금액으로 딱 해서 뭐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또는 그 경쟁률이 뭐 거의 1대1 해서 가는 그런 과제를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예. 그 전에 하셨어야죠. 장관이 그렇게까지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이권 카르텔이 있고 의원님, 이 비효율이 있으니 예.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먼저 깎든지.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예산을 깎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첫 현장에서 어떤 일이 예. 벌어지냐면요. 예. 우리 이메일 한번 보실까요?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저희 이야기가 있고 나서 6월 30일 날 갑자기 NST에서 각 연구기관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 내용이 그거예요. 무조건 구조조정하니 20%씩 깎아라. 세상에 이런 예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내려보내면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눠먹기 어디에 있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제 출연전에다가 저희가 나눠먹기 있다 이렇게 말씀. 장관께서는요. 네네네. 정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장관께서는 오히려 이 연구 개발자들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고요. 저도 뭐 영국에 있다가 왔고요. 영국에 장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뭐 충분히 저한테 비난을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예, 충분히 소신껏 하실 수 없으면 물러나세요.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한 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넘어가야 될 산을 왜 장관님 보고 계시는 겁니까? 모르고 계시다. 왜 그 예산을 들이셨어요? 거기에는 왜 아무런 예산 효율화 그다음에 이권 카르텔 갈라먹기 나눠먹기라는 얘기가 원안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맞은 거죠? 뭐 이래저래 꼭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정부에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뭐 정부 전체에서 얘기를 한 거지 누구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좀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어떤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년에 제대로 잘 되면 이제 그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 예. 장관님이 33년 만에 국가 R&D 예산을 깎고 감축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먹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을 책임지고 계신 장관님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도 뭐 최대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효율화하고 또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정말 그 효율화된 선도형 그 R&D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